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식사 어떠셨어요? 퇴원 후에 일주일 동안은 식사 적응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리시고 또 상처 회복과 또 체력을 위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함께 치료식을 개발해 주신 강민석 셰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영양이 풍부하면서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청포묵전과 소고기 야채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요리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위암 수술 환자를 위한 소고기 야채죽의 재료 알아볼까요? 소고기 야채죽의 재료는 쌀, 소고기 다짐육, 호박, 양파, 당근, 물, 참기름, 소금, 미림. 청포묵전의 재료는 청포묵, 달걀, 식용유, 밀가루, 소금, 간장, 레몬 식초, 설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고기부터 먼저 준비할 텐데요. 소고기는 다짐육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집에서 직접 다져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네네. 힘줄 기름기를 제거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밑간을 할 텐데요. 네. 소금, 미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미림을 넣는 이유는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미림까지 넣고요. 아,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묻혀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양념이 고루 뵐 수 있도록만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해주시고요. 할게요. 네. 이제 야채를 준비할 텐데요. 야채는 네.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네, 집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야채를 하시고요. 네. 특히나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있는 씨 부분까지 다 쓰시는 게 아니고 껍질 부분만 이용해 주시면 색깔을 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위암 수술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배추라든가 또는 버섯같이 비교적 섬유소가 적은 것들을 잘게 다져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는요 핸드믹서기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야채가 다 다져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과 같이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요. 네. 그다음에 불려놓은 쌀을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약한 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너무 강한 불에서 하게 되면 참기름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약한 불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해서 마찬가지로 쌀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다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소고기를 양념해 놨던 소고기를 같이 넣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기의 맛이 이 죽에 배어서 더 맛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물을 붓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죽이 이게 고기가 약간 이제 이렇게 위에가 색깔이 갈색빛이 나면 다 익은 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갈색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이제 물을 부어주실 텐데 이번에는 된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쌀의 양의 5배 정도의 물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 드릴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부어주시겠어요? 뜨거워, 무서워. 그럼 이때부터 이제 불을 세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 처음에는 세게 했다가 나중에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은근하게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죽이 익을 동안에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셨죠? 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청포묵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청포묵을 이용해서 이제 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청포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의 밑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 청포묵을 좀 펼쳐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 밑간을 살짝 해주시면 이따가 간이 배어서 더 맛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금 간 해주시고 네네. 그냥 이제 청포묵 전을 하실 때 그냥 부치시게 되면 계란 옷이 잘 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살짝 뿌려놓는 거군요. 네, 묻혀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밀가루 묻혀주시면 앞뒤로 묻혀주시는 게 좋고요. 네, 원래 그 묵은 무침으로 많이 드시죠? 근데 무침에 들어가는 김이라든가 숙주 같은 것들이요, 미절제 후 환자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전으로 만들어 드시면은 더 드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네.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근데 팬을 이렇게 미리 달궈 놓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기름이 온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을 부쳐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밀가루와 간을 해놨던 묵을 계란물을 묻히셔가지고 팬에 부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또 환자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기름을 좀 적게 하면서 전을 부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코팅이 좀 잘 돼 있는 팬 같은 아, 경우에는 네네.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하셔도 앞뒤로 안 타고? 안 타고 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또 미리 이렇게 팬을 달궈 놓는 방법도 기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팬을 이제 달궈 놓게 되면 이제 잘못했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네네. 타버린 수가 있긴 한데요. 네네. 약한 불에서 미리 달궈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묵을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계란을 입혀서 또 단백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따가 고명도 얹을 건데요. 네네. 고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얹어버리게 되면 네네. 고명이 다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계란물을 살짝 넣어주면서 얹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고명을 얹어볼 텐데요. 고명은 네. 이제 이렇게 한쪽 면만 익어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 계란물이 조금 고여 있는 데다가 아. 이제 쑥갓 또는 여러 가지 고명으로 얹을 수 있는 야채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올리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마지막.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맛있게 해야지 또 환자분들 식욕도 더 네, 돋구하지 그렇죠. 그러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고명까지 얹어 놓으신 후에 네. 이제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릇노릇 잘 익었는데요. 네. 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밀가루를 잘 안 묻혀주게 되면 계란물이 잘 안 묻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만 잘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면이 또 너무 많이 익게 되면 쑥갓 아까 고명 얹어놨던 쑥갓이 너무 많이 익을 수가 있어서 네, 살짝? 살짝만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면 이제 이게 익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을 데쳐 드실 때도 네. 묵이 투명해지면 이제 건져서 사용하시는데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만 얹어서 마무리 아, 짓도록 네. 할게요. 죽이 다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죽이 끓기 시작해서 농도가 좀 나기 시작하면 네. 아까 준비해놨던 아. 당근, 네. 양파, 호박 네. 등을 다 넣으셔가지고 예. 한 소끔 끓여서 야채들이 어느 정도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후에 나중에 마지막에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요런 그 채소들이 익으려는 거 투명하게 되면 다 익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양파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한 빛이 납니다. 그때 네, 되면 다 네, 익은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지난주에 그 죽보다도 굉장히 농도는 지금 껄쭉하네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수술 후에 2단계 단계여서 죽이 약간 묽었죠? 묽은 상태였죠. 근데 네네. 이번에는 네. 된죽 상태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네. 소금으로 간만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잘 저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고기 야채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릇에 담아 볼 텐데요. 네. 이제 처음부터 드실 때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실 때는요, 우유 한 팩 정도의 양, 한 200ml 정도를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차츰 양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네, 퍼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7부 정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이면 양을 우선 먼저 드셔보시고 드실 수 있으시면 그 다음에 또 차츰 양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야채죽은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서 준비합니다. 소고기는 소금과 미림으로 밑간하여 준비하고 호박, 양파, 당근은 깨끗이 씻어 곱게 다집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 물을 붓고 다진 소고기를 넣고 끓입니다. 쌀알이 퍼지면 호박, 당근, 야채를 넣고 되직한 농도가 될 때까지 한 소끔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한 끼 분량인 200ml를 그릇에 담아내면 소고기 야채죽 완성! 청포묵전은 청포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밀가루를 살짝 묻힌 후 달걀옷을 입혀 준비합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익혀낸 뒤 고명을 얹어 마무리하면 청포묵전 완성! 위암 수술 후의 위의 상태는 부분 절제가 돼서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완전 절제를 해서 인위적으로 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잘 소화가 안 되거나 막히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서 하시면 소화도 잘 되시고 체력도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위적으로 위는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셔서 드시려고 하지 않고 소량씩 자주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위암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드실 수 있는 소고기 야채죽하고 청포묵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퇴원하신 후에 식사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흰 죽이나 또는 병원에서 드셨던 미움을 고집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좀 된 죽을 드시면서 식사를 적응해 나가시면 곧바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체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천히 드시고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된 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브란스 닥터푸드는요. 이렇게 환자하고 가족분들이 수술 후에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암 치료할 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을 알고요. 그 고민들을 덜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